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서울회생법원의 한 개인 파산 사건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제 법원 문서를 통해서 이 개인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는 저희가 다 익명 처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 상황을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하고 채권자들한테 알리는 핵심 문서죠. 핵심 문서군요. 네, 뭐 채무자의 재정 상태라던가 파산에 이른 경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책, 그러니까 빚 탕감 가능성,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그 재정적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기록이네요. 보고서를 보니까 채무자는 76세 남성이신데 네. 파산까지 이르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보니까 16년 전 카드 대금이라고 나오는데 와, 상당히 오래전 일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2008년경에 발생한 카드 대금이 발단이었어요. 2008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당시에 뭐 실직 같은 이유로 이걸 변제하지 못하고 시간이 쭉 흐른 건데 이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16년이나 지난 채무가 이제 와서 파산까지 이어진다는 건 그동안 뭐 법적 추심이 잠잠했거나 아니면 채무자 본인도 이걸 해결할 여력이 전혀 없어서 그냥 시간이 흐르다가 그러다 이제 고령으로 근로 능력마저 상실하면서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고서상으로는 2010년 말에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010년 말이요. 네, 현재 월 소득은 한 26만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와, 76세 어르신이 월 26만 원 소득으로 배우자분하고 같이 지내신다니 정말 재정적으로는 거의 한계 상황이셨겠어요. 그쵸. 배우자분은 75세시고 소득은 없으시고 자녀분들은 뭐 다 독립했고요. 네, 성인 자녀 두 분이 계신데 별도 가구라서 부양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사시는 곳도 배우자 명의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본인의 어떤 경제적 자립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부양해야 할 가족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총 채무액하고 현재 가진 재산, 이건 어느 정도인가요? 빚은 얼마나 되고 또 갚을 수 있는 돈은 있는지요? 네, 총 채무액은 약 9,175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이 넘네요. 네. 채권자는 딱 한 곳인데 이게 원래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 흔히 말하는 양수금 채권자입니다. 아, 채권이 넘어간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원채권자하고는 또 좀 다르게 채권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원금은 한 5,133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오랜 시간 이자가 붙어서 9천만 원이 넘게 된 겁니다. 이야, 이자만 해도 원금을 거의 따라잡았거나 넘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9천만 원 넘는 빚을 갚을 재산은 혹시 있으셨나요? 관제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채무자 명의 재산은 새마을금고 예금 26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6만 원이요? 네. 사실상 뭐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말 거의 없네요. 네, 그리고 이 26만 원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그 압류 금지 재산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5만 원인데 그거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건 뭐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돈입니다. 아, 법으로 딱 보호되는 최소한의 생계비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5년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배우자, 또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자녀들 명의로 이렇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도 다 확인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빚은 9천만 원이 넘는데 가진 돈은 딱 26만 원 뿐이고 그것도 압류 못하는 돈이고 숨겨둔 재산도 없고 소득도 거의 없으시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관제인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관제인은 채무자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 지급 불능 상태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을 형성하는 것, 이걸 파산재단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고 또 가진 예금 26만 원으로는 파산 절차 진행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아, 절차 비용도 안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어떤 의견을 낸 건가요? 두 가지 핵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파산 폐지입니다. 파산 폐지요? 네,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이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절차를 좀 조기에 종결해달라 이런 의견이고요. 둘째는 면책 허가입니다. 면책 허가.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군요. 네, 채무자가 뭐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이 빚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에요. 보고서 시점까지 채권자의 특별한 이해대기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16년 전 빚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고령으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을 상실하신 분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갚을 재산도 거의 없고 또 불성실한 점도 없어서 법적으로는 파산 절차를 끝내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16년이나 된 빚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 보고서에 채권자 측 반응에 대한 뭐 자세한 언급은 없었나요? 보고서상으로는 채권자의 공식적인 이해 제기는 없었다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 없었군요. 네, 물론 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점은 아쉽겠지만 이 파산 제도의 취지 자체가 회생 불가능한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이 사례는 특히 장기 연체된 채무 문제 그리고 고령 채무자 문제라는 우리 사회가 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 한 장에 정말 한 개인의 그 지난한 삶과 우리 사회의 단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를 보시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씩 지난 아주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과연 개인의 책임과 재기의 기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야 할까?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법의 엄격함,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배려 사이에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이 보고서가 명쾌한 답을 주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